합니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반도체 강국이고 또 세계에서 높은 주식을 갖고 있는 민족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도 여섯 배출하고 있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헬리봄을 일으켜 예전보다는 국제 위상도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은 중공업을 포함해 조선, 자동차 등 어느 하나 모자랄 것 없는 기술 강국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해가고 발전해 나가는 한국이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제대로 진입도 못한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기 엔진 분야입니다. 현재 한국은 항공기 엔진을 전량 수입해오고 있고 우리가 진행 중인 KF-X 사업에도 주요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는 노력을 보이고 잊지마요 예의인데요. 우리의 차기 전투기에는 1990년대에 만든 엔진이 들어가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다양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항공기 엔진은 그만큼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다가가운 예로 중국은 우리보다 먼저 제트 엔진 개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은 기술 후발국답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밀어주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군용 제트 엔진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60년대 말 중국이 그간 운용하던 미그 19의 짝퉁인 J6 그리고 미그 21의 짝퉁 J7을 다른 걸로 바꿔볼까 하는 그런 맹랑한 꿈을 꾸고 시기입니다. 당시에 중국은 구소련으로부터 건네받은 미그 19, 미그 21 등을 만지작거리면서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J6, 미그 19는 중국 자체 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개량이 이루어져서 오리지널 미그 19보다 정비성이 좋게 개선했으며 기체의 수명도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J7 같은 경우에는 미그 21의 도면 그리고 초도 생산에 필요한 몇 대분의 부품만을 가지고 거의 맨땅에 헤딩하듯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자신감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신형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포기를 부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바로 엔진이었습니다. 기체를 제작하거나 설계하는 건 상대적으로 엔진 개발보다는 비교적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련으로부터 미그 시리즈들의 기술을 받아와서 생산해왔고 또 일부는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상당한 결과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세대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항공기를 제작해본 경험도 없고 게다가 원천 기술도 아니기 때문에 두어 바퀴 돌고 돌아 들어온 소련의 기술을 받아서 만들었던 경험 정도를 가지고 60년대 들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항공 분야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제트 엔진 관련 기술이 없으니 어디에선가 얻어와야 했는데 당시 소련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에서 얻어오는 건 불가능했고 미국 등 서방 세계에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제 정세에서는 같은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커지는 것을 상당히 경계합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 소련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 세계 역시 중국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미가하, 천다의 기술과 관련해서 이전을 안 해주었는데 마치 이들을 맞춘 것처럼 당시 동맹국과 적대국이었던 나라들까지 공조를 하고 있었던 건이죠. 그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동서화합이 아닌가 합니다. 반면 국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중국은 왕따 아닌 왕따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하는 수 없이 다른 밥을 쓰는데요. 당시 공산국가였던 중국은 미국의 반대편에 서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분쟁 국가들에게 군수물자나 보급품을 지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베트남 전쟁, 인도차이나 전쟁, 자치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추락한 미군의 F4 자료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F4 펜터마스의 79엔진을 두어와 역설계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을 타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미국의 J79와 똑같은 엔진 연구 개발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제트 엔진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는데요. 중국의 제트 엔진 개발 이야기가 나온 게 1964년이고 시제품이 나온 건 1968년입니다. 또한 1969년까지 딱 부대 시제품 엔진이 나왔는데 그 이후 1978년까지 생산된 시제품 엔진이 8대라는 걸 보면 엔진 개발이 얼마나 개발이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J79 엔진의 짝퉁인 WS6를 완성했다고 주장한 것이 1982년인데 이때 비로소 12시간 연소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J79 엔진의 짝퉁 WS6의 엔진 개발이 최종적으로 개발 실패하면서 이와 관련된 항공기 사업 또한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기초 기술이 부족한 중국이 의지만으로 엔진을 개발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반면 중국도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WS6를 20년 가까이 개발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기술은 중국 제트 엔진 역사에 있어 금쪽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말 많은 중국 WS10 엔진의 개발사가 바로 미군의 1960년대 J79 엔진을 카피한 WS6를 개발했던 선양 LM입니다. 중국의 선양 LM은 현재 중국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수준은 둘째치고라도 중국 내에서는 독보적인 제트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기업입니다. 이후 중국은 엔진의 개발이 그리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영국의 기술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세계적인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잘 만드는 영국의 롤스로이스를 파트너로 정하고 스페인 RB 168 MK 202 엔진을 라이선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의 기술을 얻어 만든 것이 중국의 최초 제트 엔진인 바로 WS9입니다. 기본적으로 롤스로이스의 스페인 엔진은 롤스로이스 터보팬 엔진의 기본기를 닦은 엔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영국이 사용하던 단일 압축식의 엔진이 아니고 본격적인 측류식입니다. 즉 독일식의 다단 압축 엔진이고 현대 제트 엔진의 대세인 바이패스 터보팬입니다. 이로써 중국은 수명이 길고 높은 신뢰성을 가진 중간 성능 이상의 좋은 엔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물량을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 하는 개발 사업이 항공기 터보 엔진입니다. 그런 터보 엔진을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바로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을 추진 중인 것입니다. 터보팬 엔진은 터보제트 엔진의 터빈 뒷부분에 다시 터빈을 추가해 추진력을 더 증가하도록 설계된 엔진입니다. 연료 절약과 배기 소음 감소, 장거리 비행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보자면 제트 엔진은 터보제트 엔진과 같은 말이고 넓은 의미로 보자면 터보제트 엔진은 제트 엔진의 일종입니다. 제트 엔진은 뒤쪽으로 좁고 빠른 공기 흐름을 일으킵니다. 족 제트를 분사하여 그 반작용으로 추진력을 얻는 엔진을 말합니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엔진만을 초음속 이상의 미사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램제트 엔진은 보통 느린 속도에서는 공기가 잘 빨아들여지지 않고 심지어 연소실에서 불이 붙은 고온의 가스가 공기 흡입구 앞쪽으로 역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음속 비행기나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미사일에서만 사용 중이고 열제트와 펄스제트는 제트 엔진 등장 초창기에 잠깐 쓰였으나 현재는 비효율적이어서 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터보제트는 제트 엔진으로 보아도 거의 틀리진 않습니다. 지금 항공기에 많이 쓰이고 있는 엔진이 바로 터보제트 엔진입니다. 터보라는 것은 터빈 기관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터빈은 고속으로 흐르는 공기 혹은 유체에서 동력을 얻는 장치로 쉽게 말하면 고속으로 회전하는 바람ገብ이나 풍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트 엔진이 내뿜는 제트 흐름 속에 이 터빈이 모여서 돌아가고 그 터빈이 돌아가는 힘으로 엔진 앞쪽의 압축기를 돌립니다. 그러면 엔진은 외부에서 추가로 어떠한 동력을 넣어주지 않아도 압축기가 계속 돌아가는 방식인데 이것이 터보제트 엔진입니다. 터보팬 엔진은 압축기 중에 가장 앞쪽은 마치 프로펠러처럼 크기가 큰데 이 부분을 팬이라 부릅니다. 팬을 거친 공기는 일부는 뒤쪽의 다른 압축기를 거쳐 연소실까지 들어가지만 대부분은 그냥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전체 공기 흐름의 속도는 느리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의 공기를 뒤로 분사하는 방식이며 마하 1.0 미만의 느린 속도에서 효율이 좋습니다. 현재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에 탑재되는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따라 수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품목으로 국방 전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국내 독자 개발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때문에 엔진 전반의 설계, 제작, 시험 평가 등의 강점을 지닌 방사청과 엔진에 소요되는 소재, 부품 개발에 강점을 지닌 산업부는 그동안 해식 역량을 연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방사청과 산업부는 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오는 2025년까지 약 880억 원 규모의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착수되는 곳 없는 터보팬 엔진 개발이 국방뿐만 아니라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엔진에 소요되는 고부가토 열, 합금 소재, 부품의 개발을 통한 국내 업계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방 분야 적용을 기반으로 향후 국내외 민간 시장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이 국내에서 개발에 성공하면 속도는 빠르고 소음이 적고 멀리 나는 고성능 무인기의 국산화 체제가 구축된다는 것이고 다른 방산 무기 쪽으로도 활용 방안이 매우 남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를 보듯이 터보팬 엔진 개발은 어려운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렵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시하느라 과감한 기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한국이 반드시 항공기 제트 엔진 개발이라는 과업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석인의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